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행정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인의 추가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백종혁 기업정책과장, 정운진 교통행정과장, 권광수 민간개발 3팀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조문상.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직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입니다. 박홍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태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일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영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형섭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관리를 위해 유사 업무 조직의 통폐합과 유사 업무의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도시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환경위생과, 세정과, 공학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고 주택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선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생활 편의 분야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복, 감소, 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조직의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 복지 증대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유지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입영 자녀 동행 특별휴가제 실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매년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문화레저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전 직원 단체 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분야별, 근로별 체험연수, 무기계약직 해외 시찰, 모범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격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족 친화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 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류 활성화와 생산적 교류를 위해 우호도시별 맞춤형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간부문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교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 투자 협력 강화, 문화체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되겠습니다. 9조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및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읍면동 현안사항과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405건의 건의사항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존의 소통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시민 의견
계층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해 시민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조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병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급식 시설 설치 개보수 및 체육관 신축 등 총 450건의 사업에 1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1,676명에게 1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는 입시 정보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 학업 경쟁력을 높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들이 많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19일 수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시 합격을 위한 전략 설명회도 11월 26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점검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평택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시정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매월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행정실무에 연계되도록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200인 원탁 토론 시민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조 민간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지역발전 선도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태극기 달기 운동,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병영체험 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나눔 그리고 봉사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전문봉사단 및 성인,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육성 지원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직수리 기능제고팀을 운영하여 3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 실시, 워크숍, 감사패 및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5월에 실시하여 부식거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상경비 출납원, 출납계산기를 매분기 지도점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연찬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와 지역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정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일반재산 1291필지 중 747필지를 개보하여 2억 6,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85필지를 매각하여 56억 3,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12필지에 대한 변상금 436만 7천원을 부과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안중 출장소 신축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6,600평방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계획 중에 있으며 하양지구의 환지계획 승인 후 2017년 하반기 MOU 체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18년까지 이행한 후 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1848평방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실내 마감공사 및 부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 1동 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29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사벌 지구내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이 도서관은 연면적 999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외부 및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연면적 1042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세교동 은실공원 내 위치하며 금년 말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하여 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5명, 어르신 생활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평택지역 53개소에 각각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 향상 제공을 위하여 스포츠 이용권을 매월 지원 중이며 12월 중에는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교실을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강좌 지원을 통해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감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1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서부복지타운과 통합하여 공모 설계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17년 1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며 17년 1월 중 설계 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토직과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조 정부 3.0 핵심 가치에 기반한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 무인 민원과 통합 민원 발급기 신규 교체, 평택역 365 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 안내 명판 정비, 시민 공감마당 운영, 친절 서비스 달성 및 전화 친절도 평가,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로 시민들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와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여행의 일상화로 여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과 맞춤형 등교편 교부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조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총 32만 9,593필지의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올해 지가는 2.9%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45건에 8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범위는 1,6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혼탁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조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공보 세계 측직의 좌표 전환입니다. 201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은 월청지구, 금암마두지구, 율북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1월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조 평택강 메리츠 소송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평택강 메리츠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상대 측과 우리 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비 서면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3일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변론 기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론 준비에 안전을 기하여 반드시 승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군경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 통합방위협의를 3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정보 운영 지원으로 국지도발위기 대응훈련을 수행하였으며 169연대 1대대 4대대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 예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조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 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일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개시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7월 15일 개최한 중간보고회 시 보고드렸습니다. 본 용역의 최종 보고회는 12월 23일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본 연구 용역을 토대로 당진시, 아산시와의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하여
3개 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총 3개 분야에 3억 3,900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주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자치대학과 배달 강좌제, 우속 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평택 시민 행복 프로그램, 커피 바리스타, 방과후 학습 매니저 양성 등 시민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평택시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증인들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신 정영아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우선 서부 공소운동장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청부부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후로 올 7월에 승격이 됐죠?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2만이 넘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산업 활동까지 하는 종사자들까지 합치면은 한 3만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운동장은 우리 청부읍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공소운동장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부 남부 북부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시에서 10년간 투자한 그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소사벌 레포츠 타운이 10년 동안 한 240억 정도에 투자를 했고요. 2층 레포츠 공원이 410억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부 공소운동장이 1억 9천.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처음에 서부 공소운동장을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서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서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체육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처음에 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예산 투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1종의 10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계시죠?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지금 면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송탄 출장소 관할이라든지 안중 출장소 관할로 관리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해당 출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부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그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아니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지. 행정적인 뭐 부분을 아니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예. 평택시 체육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돼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 태양광 설치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전무하게 완전히 어떤 개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그 사업부서에서 그 아니 저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 검토할 적에 체육과도 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에다 이걸 설치했을 때 체육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신축내지는 증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쪽에 이제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용률이 적으니까 엉뚱하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어요. 일자리 경제과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퇴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배동열 과장님께서 오시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될까봐 오셔서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신강수 우리 권강수 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그랬었죠? 네. 예, 추진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 일자리 경제과 있을 때 3사 이렇게 얘기되면은 그 에너지 관련된 그 태양광 그 사업하신 분들이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유도를 했냐면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없고 관련 부서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청사는 회계과 운동장이면 안출이면 생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안서를 검토를 했다 했어요. 예, 시장님 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럼? 네네. 지시를 하셔서 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읍면동하고 본청 관할 사업소하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태양광 하고자 하는 부서는 저희한테 답변을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생활 지원과가 안출 생활지원과에서 그게 운동장 소부운동장에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대장님, 네네. 그 말씀이 달라요. 여기에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찍어서 14군데를 보냈어요. 14군데를 보냈는데 그 중에 안출에다가 서부 공설운동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찍어서 보낸 게 왜 없고요. 거기서 왜 왔다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보낼 때는 안중 출장소만 별도로 보낸 거는 추후에 결정돼서 보낸 거고요.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다 보냈습니다. 저 좀 보세요. 3월 11일 날 예.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검토를 보고했고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은 회계과장님하고 송탄 출장 하천 건설하천에,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안중 출장소였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회계과장은 공공청사는 설치 불가로 확실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주 회계과장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일체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고. 그래가지고 부서에다가 이제
그 제안서를 갖다 검토해달라. 그래가지고 14개의 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요. 예, 예. 거기에 안중 출장소에 서부공설운동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어요, 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부서에다가 뭐 안중 출장소 서부운동장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준 건 아니고요. 아니죠. 벌써 시장님께서 해보라고 했다며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검토시설 부서명 다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 요청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낸 겁니다. 안중 생활지원과 서부 공설운동장 스탠드 주차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고 안출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검토 의견인데 태양광 구조물 설치 후 관람석 보수 요구. 또 한 가지는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딱 두 가지예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근데 본청 체육과에 보낸 거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효용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고 주차장은 때에 따라서는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가리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안출에서는 태양광 구조물 설치 후 관람석 보수 요구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내용만 접시를 했고요. 체육시설의 그 향후 활성화 차원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등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야. 일자리 경제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저도 뭐 체험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부서장도 있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대장님 순서를 보자고. 순서는 제가 맨 처음에 순서는 아주 딱딱 나와져 있어요. 여기 서류에 아주 행정적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놨다고. 당시에 서부운동장에서 관련 부서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이 의제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구태연하게 저희가 니네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으면은 그거는 의원 말씀 맞습니다. 아니 좋아요. 네. 그러면은 검토 의견 제출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 후 관람석 보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 검토 의견서를 받고 그대로 또 실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체육과 그런 데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안출해서 제출한 그대로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계속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런 엉터리 이런 제출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전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때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판단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태양광에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선정 기준하고 업체 규정만 우리가 한 거지. 그러면은 계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의지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장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큰 사항을 과장이나 대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조사. 저가 이제 지역정책과가 이제 이게 그 녹색 에너지 팀이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녹색 에너지, 저탄소, 이런 발전 너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협조 내지는 네. 장려하는 거지 이걸 의무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진한 배경은 이제 근데 이제 기간이 2013년도는 사실 그 전기적으로 전기가 그 당시 뭐 여름 같은 데는 뭐 제한도 하고 이런 시기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이 태양열 이제 전기 발전 요 부분을 이제 많이 장려를 하고 이런 시절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왜 하필 시민들이 써야 되는 그런 장소이다 이거죠. 응?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보고받아서 이제 서로 보면서 보고받은 바로 인해서는 아마 당초에는 아마 한 개 업체가 왔었었는데 추후로 이제 2개 업체가 더 와서 이제 그 제한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도 이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한 거로. 실무부에서 추진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시민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다가 개인업자들이 자기네 돈 벌게 해주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련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전기를 사용해갖고 뭐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시에다 그 대부분 그 2,400만 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어디서 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소운동장에다가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죠. 이걸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초상집 같지. 그런 데 가서 웃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스탠드 위에 있는데 왜 공을 못 차냐? 그 깨질까봐 그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제안서 검토를 3월 18일 날 했고요. 4월 2일 날 사업평가위원회를 5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체육시설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받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할 기회조차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추천요원을 갖다가 5명을 해달라. 그래갖고 체육진흥과에 2명, 회계과에 2명, 안출에 1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4월 2일 날 했고요. 또 4월 3일 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울선에서 시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점수를 형식적으로 매긴 거죠. 그래갖고 4월 5일 날 사업자 평가 결과를 알립니다. 응? 아주 정강석화예요. 우리가 뭐 하나 추진하려도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다 된 거야 아주.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JSK라는 그 에너지 회사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공유제사 대부 허가가 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도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도에서 허가를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거 도지사 허가입니다. 이게. 듣고 계세요? 고민은 제가 아직까지 크게 못했습니다. 못했죠? 이게 도지사의 그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번호 2013-77호에 보면은 또 제6항에 보면은 발전소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안 밟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왜 이런 절차를 전부 다 안 밟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통보만 해줬고요. 안출해서 일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일자리 업무를- 경기과에서 예. 일단 그 업자 선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를 다 해놓고는 계약을 갖다가 안출에다 하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출 거기에 안출 소관이니까 서부공수 운동장이 거기에서 관리는 청소 정도, 그죠?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청경에 한 분 계시고 그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응? 두 분이 있어요. 지금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안출에 저기 지금 공원도 거기에 지금 나가서 파견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허가를 해주고 설치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달이 지나면서 또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어떤 업자 특혜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갖다 무슨 정부에서 어떻게 해고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야 돼요. 2014년도 들어와가지고 봄에 바뀝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강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그 당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러고 나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시설 설치가 돼가지고 2015년간 2028년까지 지금 시설 설치가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한번 만약에 나중에 지금 제 실무 과장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저게 어떤 사업,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이런 민간 제한 시설이 이런 공공시설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그런 데다가 그런 거를 설치했다는 거는 좀 성급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 있어서는 저거를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저거를 시설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상당한 그 시비 재정이 발생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4, 50억 들어가더라고요. 예, 지금에서 당장에 있어서 지금 저거를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여건 변화가 돼가지고 또 중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저기 지금 해외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계약할 때는 10년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법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이제 되고 나면은 또 추가로 5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10년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시든가. 예. 네? 그 10년이 사용 계약 기간이 10년이고 갱신 기간이 5년인데 만약에 사용 기간이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은 그때 재계약 연장할 때는 저희가 빨리 그쪽으로. 그거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부터 예. 그걸 받아놔야 돼요. 그 약속 같은 것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도 여러 가지 그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신도시가 바로 거기서 한 3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 젊은이들이 정말 1, 2만 명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3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말 없습니다. 축구장 하나 겨우 있고 거기에 레포츠 체육시설을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려 해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을 막 움직이고 뛰고 던지고 뭐 이러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그 전광판을 갖다가 얕게 갖다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위압감을 주냐고요. 거기서 무슨 체육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시유지가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용역 보고를 했었을 적에 분명히 서부 공설 운동장이 최적지라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예. 나왔었죠? 과장님? 지금 그 용법소상에서는 저희 이제 고덕신도시의 그 취급설 용지가 46,6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46,600평에 대한 그 부지비가 LH에서 저한테 협의한 게 1,970억입니다. 그 1,970억에다가 그 시설비, 거기다가 만약에 체육시설을 설치, 그 종합운동을 만들려고 하면은 시설비가 약 한 1,52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해서 4,3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거기에 그렇게 4,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서부 공설운동장을 그거를 지금 그 이제 부지도 지금 저희 일반 부지가 좀 더 있고요. 그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한 63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그 고덕 신도시하고는 뭐 지금 용역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